자, 이제 판결의 효력증, 자, 기속력. 그 전에 이제 대세요 얘기를 왜 안 했냐면요. 대세요는 29조죠. 29조. 29조에 있는 대세요는 인용 판결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 미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죠. 원피고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수익적 처분의 거부예요. 수익적 처분의 거부로 일어나면은 그 수익적 처분, 즉 연탄공장 사건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연탄공장 옆집 사람은 굉장히 좋죠. 제3자로서.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을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취소 인용. 근데 이것도 제3자한테 효력을 미치거든요. 침익적 처분이. 그럼 침입적 처분 같은 경우 취소가 되면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적 효과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은 혹은 수익적 처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 무임승차 효과가 발생해요. 이건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 일반에 대해서 침입적, 특히 버스 요금 인상 사건 이런 것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제3자를 인정할 거냐, 효력이 미치는. 그러니까 효력이 미친다면 이 사람은 그 종래의 돈으로 안 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통일적인 처리와 그 다음에 획일성, 행정처분의 행정작용 영역의 획일성으로 이 제3자는 절대적 효력설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미친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러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와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 여기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 제3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 인용 전에는 소송 청구의 문제, 확정 전에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 판정에 재심 청구의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만 생긴다는 거 기억하고 소송 참가에서 배웠던 거 한번 더듬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세요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소송 참가하고 제3자의 재심 청구가 나올 때는 행정법 29조를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안 쓰면은 점수 안 좋아요. 왜 이 제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이란 말은 이제 뭐냐면 기속력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배울 때 이 력자를 많이 배워요. 불가증력, 불가변력, 그 다음에 제재력, 그 다음에 뭐 규준력, 공정력, 그 다음에 뭐 오만 력자를 배우는데요. 그 력자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딴말하지 마요. 딴말하지 마. 근데 이 딴말하지 마가 어떤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 서로 말을 달리해요. 예컨대 이제 지금 판결 확정의 문제인데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같은 법원 내에 여기서 같은 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그 구성하고 있는 사법부 전체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법부 내에서 또 누군가가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동모성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딴말 하지 마요. 그게 기판력이에요. 그런데 처분청이 처분했는데 그 처분이 취소되면서 소금 무효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판결이 이제 부본을 보내거든요. 처분청에. 정보는 이제 걔한테 주고 원고한테. 보냈는데 판결 정보는 주겠구나 피고니까. 보냈는데 그 이법잖아요. 이법 사유를 무슨 똥꼬집이라고 그걸 가지고 또 처분 또 내렸어요. 왜? 딴말 하지 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딴말 하지 마요. 딴말 하지 마 효력인데 그거는 뭐죠? 법원이 아니고 법원 밖에 있는 행정부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딴말 하지 마자. 딴말 하지 마는 뭐냐? 권력 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딴말 하지 마라는 효력이 발생하면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기속력은 무척 많이 쓰여요. 그 대법원의 판결도 기속력이, 확정 판결도 기속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특히 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이 시험 문제에 매우 이제 빈출되는 건데, 불합치 결정은 그 권력 분립이 우리나라 사건 분립이에요. 사건 분립. 무슨 얘기냐? 입법, 행정, 사법, 헌법, 개정 권력이요. 국민까지 있어요. 국민까지. 지금 국민주권 정부라 했잖아요.
이게 그 사건이 사건.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속력이 미치는데 그 권력 분립의 담장을 넘어서 첫 번째 입법부에 미쳐요. 그래서 법을 만들라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부에 미쳐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 조항을 남겨놨는데 그걸 기화로 처분하지 마라. 그거 형식적으로만 남겨놓지 내용은 없는 거다. 텅텅 빈 깡통이다. 그게 이제 불합치 결정. 그 다음에 그 사법부도 그 불합치 결정된 조항을 가지고 분쟁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도 불합치 결정된 그 법률 조항을 가지고 너의 행위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지 마라. 이렇게 효력이 미쳐요. 권력 분립의 담장을 슬금슬금 타고 가서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이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속력은 근본적으로 반복 금지요. 딴 말 하지 맙니다. 딴 말 하지 마. 근데 이 반복이란 말이 되게 웃긴 게 이법 사유의 반복이란 뜻이거든요. 이법 사유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달리 또 얘기하면요. 판결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복금지요라고도 해요.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번복금지요라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반복금지요가 완벽하게 이제 정착된 용어가 됐죠. 사실은 번복금지요가 좀 더 그 와닿아요. 뉘앙스적으로. 번복하는 거니까. 뒤집는 거니까.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반복금지요는 인용 판결일 때 인용 판결의 대상이 된 그 판결 주문 말고 그 앞에 것을 반복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거고 기속력의 의미를 밝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기속력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속력은 우리가 흔히들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개를 기속한다라는 표현으로 빼내는 것은 과거 판례예요. 요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자 행정소법 3조 1항은 기속한다 그래요. 30조 2항은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그래요. 3조 3항은 전 2항을 준용한다 그래요. 이렇게 제2항을 준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1항에서는 기속한다 그러고 2항에서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하여야 한다 그래요. 다시 하여야 한다.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죠, 의무. 기속 의무란 말이죠. 근데 이 의무인데 이 기속한다는 요 표현이 왜 이것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를 빼낸 게 이게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판례가 무슨 뜻이냐면 행정심판법 47조가 과거에는 1항밖에 없었어요. 지금 1항, 2항, 3항이 다 있는데 과거에는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기속한다는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이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속한다라는 것은 3조 1항에 의하면 반복금지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처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처분청이 거부처분 취소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안 해요.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그 문장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정심판법 그 조항을 가지고 기속력 위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헌재가 아니고 과거예요, 옛날 과거. 지금 이제 헌재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행정심판법 47조에 있는 기속한다의 내용은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속한다는 문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30조로 넘어오면 3조 1항에 기속한다고 또 있어요. 그럼 이 3조 1항에 기속한다도 그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따위로 써놨다니까요, 교과서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쓰면 된다. 법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꾸 꼬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심플해요. 여기에 기속한다는 건 뭐냐면 재처분 의무 금지. 그러니까 반복금지요. 반복금지효에 의한 반복금지 의무를 말해요. 기속한다는. 2항은 재처분 의무예요. 거기에는 반복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항에는 재처분 의무가 없어요. 3조 1항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 3조 1항은 침해적 처분, 수익적 처분 다 해요. 3조 2항은 거부 처분만 가리켜요. 3조 3항은 수익적 처분인데 자, 내용 위반으로
내용의 위법으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면 3조 1항으로 갑니다. 근데 절차의 위법으로 3조 이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면 3조 3항으로 가요. 그러면서 재처분 뭐가 나와요? 그래서 3조 3항은 수익적 처분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다가 이게 있어요. 취소된다. 그럼 3조 이게 절차 위반으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절차 위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예요?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자의 위법성이 독자성을 띠고 있느냐 할 때 3조 3항을 가지고서 근거를 대면은 대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기속한다 있죠. 기속한다. 이게 되게 웃긴 게 기속한다가 행정소송법 30조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3조에 있으면 소송법에 있는 건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법상 효과를 받는 자들은 판사, 원고, 피고, 소송 참가자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데 갑자기 판결이 확정되면 권력 분립을 넘어서서 하래. 재처분을 하래요. 가장 중요한 건 3조 2항이에요. 재처분을 하래요. 이 재처분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은 약 2,000개의 행정법 실체법 규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송법 규정으로 실체법 규정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법 효과를 소송법 규정으로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네? 그래서 이거를 특수한 효력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 이 법적 성질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건 3조 1항에 3조 2항의 판결의 취지가 뭔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 법적 성질로는 알아요. 물론 우리는 다 외우는 거지만 이제 그 빼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이에요. 자, 영업소 폐쇄 명령은 유효한가? 자, 유효라는 것은 이법 유효, 적법 유효니까 상관없고요. 유효한가? 즉 유효한가라는 것은 당연 무효는 기속력 위반이거든요. 기속력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이런 유효예요. 적법 유효 아닙니다. 보통 또 가서 또 따지면 돼요. 바로 앞 문장을 볼게요. 갑이 2차 영업정지 처분에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영업하자. 종로구청장 A는 갑에 대해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해버렸다. 여기 요거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분명히 2차 영업정지 처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분명히 취소 나왔겠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계속 버텀업을 하세요. 버텀업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번째 그 종로구청장 A는 2016년 9월 1일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의 목적을 주방에 보관한 것이라는 종업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했다. 자, 증언의 새로운 확보예요. 이후로 갑에게 다시 10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자, 그럼 이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처분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기간으로 계속 영업을 하자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영업소 폐쇄 명령의 근거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해야 되죠. 적법한 처분해야 돼요.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처분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기간이라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 명령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다시 2차 처분했으면 그럼 1차 바로 앞에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자,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반복금지효가 발생합니다. 이건 재처분은 아닙니다. 1차 영업정지 처분은 침입적 처분이에요.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30조 1항이 적용됩니다. 그럼 3조 1항에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속한대요. 그럼 기속할 때 이 기속되는 그 사건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속된다면은 이 종업원의 새로운 증언 확보, 새로운 증언의 확보가 이게 새로운 처분 사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사동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전혀 새로운 처분 사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속력에서 벗어납니다. 그 사건이 아니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 자, 그 영업소 폐쇄 명령은 유효한가와 관련하여 첫째,
자, 행정소송법 30조의 법적 성질 문제입니다. 이 법적 성질론이 안 나오면요, 그 사건을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풀지만 원래 논리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 법적 성질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요거 이제 20점이나 줬네요.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질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냐면 사헌보석을 잘하는 거예요. 판례에 가면요, 30조 제1항의 기속력은 자, 기판력과 달리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의 행정청구가 그 밖의 관계행정처. 자, 기속력을 받는 자는 당사자의 행정청구가 그 밖, 즉 피고 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예요.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행동은 뭐예요? 적극적 행동, 소극적 행동이 있어요. 적극적 행동은 3조 2항이고 소극적 행동은 3조 1항이에요. 그래서 3조 1항에 소극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반복금지라고 그러고 3조 2항에 적극적으로 판결에 취했다 행동할 의무를 재처분 의무라 그래요. 여기서 나왔어요. 판례가 다 얘기죠, 이걸. 확정 판결에 취에 따라 행동해야 할 뭐예요? 의무. 근데 행동 의무는 본래 실체법에만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놈보다 소송법에서 실체법 성과를 발생시키니까 특수한 효력이 된다. 특수한 효력이 됐으니까 뭐예요?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 효과는 당연무효예요. 왜 그럴까요? 자, 중대한 복귀 위반이죠. 행동 의무 위반은 중대한 복귀 위반이에요. 무조건. 처분청의 행동 의무 위반은 무조건 중대한 복귀 위반이에요. 거기다가 그 법의 근거법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행정법 3조예요. 30조는 절차법이에요. 행정법은. 행정소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법정주의죠.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법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즉 법규정을 위반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에요. 자, 명백한 법규 위반은 무조건 뭐라고요? 법정주의의 위반을 말해요. 그럼 주체하자를 봐볼게요. 주체하자는 조직 권한 법정주의예요. 주체가. 그래서 그건 법정주의니까 명백한 복귀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다 어디에 들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저기 약 2,000개의 실체법에 들어있어요. 행위주체도. 그러니까 실체법의 위반이면 이건 중대한 복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돼요. 독임청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 인정 판결 확정된 1차 영업정지 명령과 이 동일한 제2차 영업정지, 여기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표현이 같다. 처분의 표현이. 제1차 영업정지 명령이잖아요, 지금. 또 제2차 영업정지 명령. 이렇게 처분의 표현이 같으면 동일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랬을 때 이게 그 사건이냐 했을 때 이거 다 해오십시오, 이거죠. 이거 다 해오시면 돼요. 첫 번째, 그 사건이란 뭐냐면 법원이 있잖아요. 자, 그 사건은 법원이 시간적 관계 다 했습니다. 주기획시로 쓰지 마세요, 기속력. 주관적 효력범위 이렇게 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판례에 다 들어있어요. 자, 시간적 효력범위 있습니다. 처분 시까지의 법관계, 사실관계. 이게 시간적 효력범위에서 자,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이유나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인에 대해 동일행위를 하는 거, 이게 객관적 효력범위죠. 그 다음에 주관적 효력범위는 동일행위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 주객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데 왜 그걸 잘라서 쓰죠? 변시해서. 변시는 잘라서 쓰라는 거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이 법이라고 판단한, 준회전형이죠, 이제. 이 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여기 이 법이라고 앞에 있는 판단한 것은 준회전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주체하자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왜? 기속력에 미치는 자는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이니까. 주체하자는 의미가 없어요. 내절형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와 형식상 하자. 절형 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후속 처분은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내용상 사유는 내용상 사유가 뭐냐면요. 표현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상 사유는 표현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표현을 바꾸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법률의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있죠.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달리하면 이게 다른 말일까? 그게 기사동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이 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상 사유에는 두 개가 있어요. 법률 조문하고
그 다음 처분 사유가 있는데 기사도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건이 돼요. 그럼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 여부는 첩법 형부착, 그 기사기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점에 따라 그죠. 이거 저번에 우리 했었죠, 그죠? 이거 저축형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다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대박 날 겁니다. 올해 제발 나와라, 저축은 제발. 자, 이 취소 인정 판결이 확정된 제1차 영업정지 처분의 처분 사유가 뭐냐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생류를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 이게 사유예요. 이게 사유예요. 식품위생법 4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제2차 영업정지 명령의 처분 사유가 뭐냐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 목적 주방에 보관하는 종업원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유 있죠, 사유.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목 주방에 보관함. 이 사유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없죠, 표현이 바뀐 게 없어요. 사유가. 다만 증언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뒷부분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목적 주방에 보관함. 이게 사유예요. 세 번째 줄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목 주방에 보관함. 이라는 종업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증언이 처분 사유는 아니죠. 종업원의 증언이 처분 요건이 아니잖아요. 제재 처분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처분 사유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률의 주방 보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시소용 판결이 확정된 1차 영업정지 처분 명령과 제2차 영업정지 처분 명령은 그 사건이다. 따라서 설문 해결을 가서 2차 영업정지 명령은 행정법 3조 1항 이렇게 적시하세요. 기속력이라 그냥 무조건 쓰시면 안 됩니다.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 이렇게 1항의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 금지의 위반이다. 이거. 그 다음에 행정소법 3조 제1항의 기속력에 위반한 2차 영업정지 처분 요령은 뭐라고 할까? 당연무효예요. 그러면 이 당연무효인 2차 영업정지 처분 명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 명령도 중대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소 폐쇄 명령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아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처분후 3조 2항. 3조 2항 보겠습니다. 마지막. 되게 기네. 자, 네 번째 줄, 제일 뒷부분 밑에서부터 갑이 사업시행자 을을 피고로 하여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였고, 자, 갑의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8조 1항 1호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을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근데 그 갑은 이 사건 고시 8조 1항 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라는 사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유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표현이. 거기다가 법도 바뀌었어요. 지금 법도 바뀌었어요. 하나는 8조 1항 제1호 소정이고 하나는 8조 1항 제3호예요. 그러니까 1호하고 3호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자, 갑의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실제 우리 저 답안에는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을은 재차 특별 공급 거부청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첫째, 행정법 3조의 법적 성립 문제다. 둘째, 을의 재차 특별 공급 거부 처분이 자 3조 2항의 처분청의 판결을 취했다가 다시가 이전 시청에 대한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30조의 법적 성질 아까 했던 거 했으니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외우시면 됩니다. 특수한 효력을 썼으면 반드시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 효과는 당연히 여기까지 쭉 연결될 수 있게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재차 거부 처분. 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행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뭐냐? 이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행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뭐냐 했더니, 자, 판결의 취지, 취소 인용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한 처분 사유가 아닌, 이게 판결의 취지고, 그 다음에 다시 행한 이전 신청, 처분 사유에 따른 재처분이다. 이 재처분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과 재차 거부 처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인용한 처분은 절대 시험 문제 못 내요. 왜 못 낼까요? 당연히 나한테 줬는데 왜 내요? 절대 못 내요.
물론 이제 시청 인정한 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때 그 뭐죠? 제3자가 침입주권을 받는 제3자가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본인 자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재차 거부 처분 나와요. 근데 거부 처분이 재차 거부 처분이 났어요. 그러면 이 거부 처분도 소극적 처분이라 하고 있으니까 원래 소극적 처분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부 처분은 이것도 소극적 처분이니까 다시 나왔냐는 거예요. 처분이 재처분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준해재량이라고 했어요. 절차상 하자의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신청을 인용한 처분이나 재차 거부 처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내용상 하자의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부 처분 사유가 이 인간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부 처분 사유가 많지가 않아요. 왜? 요건 미충족, 그 다음에 재량인이라면 그 뭐죠? 결정 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심 변론 종료 시 이후의 새로운 사정,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시 이후의 개정 시행된 법령이에요. 자, 사실심 변론 시 이후의 새로운 사정이에요. 자, 이거 새로 발생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사정이에요, 사정. 새로운 사정.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새로운 사정이. 사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정은 처분 사유를 달리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위법하다고 판결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새로운 사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새로운 사정은 처분 시에 있는 사정이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걸 되게 오해하시던데요. 그럼 새로운 사정이 뭐냐? 이게 사심 변론 종결 시 이후의 새로운 사정은 첫 번째 처분서가 나왔다예요. 첫 번째가 처분서가 나왔다. 첫 번째 이 처분서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정이에요. 처분서가 새로 나오는 게 새로운 사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정인데 거기에 있는 처분 사유가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정이에요. 사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풀어요. 처분 시 사유도 새로운 사정이에요. 처분 시 사유인데 처분서에 쓰질 않았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당사자다. 바로 다음에 나오네. 이 얘기예요. 자, 새로운 사정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여기 나왔죠. 여기 보면 뭐로 나왔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처분 사유가 처분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처분청이 그래요. 야, 나 있잖아. 너 이거 4개 나한테 적발됐는데 내가 2개만 쓰고 2개는 안 쓸게. 이렇게 된 상대방이 고마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얘기해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처분서에 쓰지 않은 건 새로운 사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처분서를 쓰지 않은 건 처분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정으로 이걸 썼어요.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를 썼어요. 이번에 쓰면서 처분서로 냈어요. 그럼 이게 동일한 사유냐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거 원고. 식당 주인이 그래요. 그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한 사유라서 기속력 위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판례가 아니야, 임마. 그럼 이 얘기는 또 본안으로 가면 똑같아져요. 처추변에서는 이제 피고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처분청이. 처추변은 또 거꾸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그래서 재차 특별 공급 거부 처분 사유인 이 사건 고시 8조 1항 3호 소정의 가분 세입자에 해당한다. 자,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이 사유와 특별 공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이 사건 고시 8조 1항 1호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 이러한 처분 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따라서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사유야, 서로 간에. 이게 처분 시에도 이 사람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처분 시에도 세입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처분 시에도 뭐 새로운 뭐 새삼스럽게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뢰 재차 특별 공고 거부 처분은 처분청이 판결 시에 따라 다시간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이 맞다. 다시 하면 돼요. 예, 설문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럼 이게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던지면 이 세입자하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로 이제 무허가 건축물로 다퉜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축물로 막 다투고 있는데 질 것 같아. 처분서 추가 변경해 주세요. 하면서 세입자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면 이게 안 바뀌어지잖아요. 기사동이 없어서. 그럼 무슨 제도를 이용할까요? 그때는 22조 처분 변경엔 소변경으로 넘어가 버려요. 처분 변경엔 소변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까지 발생했던 소송 비용은 피고치로 다 넘어갑니다. 소송 비용을 안 분할하게 됩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확정 판결이 났을 때는 이제 일로 넘어가면 이제 기속력 위반으로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유잖아요. 그럼 기속력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유가 나오면 거부처분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거부처분 수용을 다시 제기해야 돼. 이겨놓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면 문제의 소재, 법적 성질론, 그 다음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행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죠. 엄청 많아요. 이 시험 문제 모의고사 엄청 많아요. 다 똑같아요. 목차가 다 똑같아요. 목차가. 그래서 목차가 다 똑같은데 20점 주기도 하고 15점 주기도 하고 25점 주기도 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쓰는 이런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3조 3항도 똑같아요. 준용의 의미가 뭐냐? 3조 3항의 준용의 의미. 413페이지에 준용의 의미 그랬더니 똑같아. 자, 3조 3항에 한 2항의 준용의 의미는 자,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에 의해서 권익을 당한 제3자가 제기한 처분 지점에서요. 그죠? 지금 수익적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없잖아요. 그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 한마디가 들어가야 그게 설득력 있는 논증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수범자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갑은 수범자 이론에 의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냐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수익적 효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요. 따라서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절차를 보완한 다음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 여기서 일정한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기억하세요? 특정 처분이면 또 수익적 처분 또 준다는 얘기니까 일정한 처분, 즉 거부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절차를 거치면. 근데 이 절차 안에는 이역사청, 이유 제시, 협의, 사전통지, 청문이 있고요. 심지어 공청회도 있어요. 공청회를 했더니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거예요. 뭐야? 그 종묘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 그럼 뭐지? 이거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이거 걸리는데? 그러면서 안 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의 하자와 형식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유에 기초한 재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해버리면 뭐예요? 새로운 사유에 기초한 재처분이 되는 거예요. 거부 자체가 재처분이죠. 왜? 그전엔 수익적 처분이 적극적 처분했다가 절차 자료를 취소되니까 지금 소극적 처분으로 변경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처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처분은 처분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 처분의 이름이 같을 때 문제가 돼요. 처분의 이름이 같을 때 문제가 돼요. 재처분은.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은 무조건 재처분을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강제. 쭉 내려가시면 많습니다. 이 문제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기속력 문제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기속력을 기록형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기속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강제는 이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접강제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안에 각종의 이 토핑과 많은 이제 그 넣는 거, 인그리디언트를 넣는 것처럼 그런 거 넣는 것처럼 기속력을 넣어요. 기속력을. 시험 문제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점짜리는 딴 거 없어요. 10점짜리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성질이에요. 간접강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 성질까지 진행이 되려면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쟁점의 정리, 그 다음에 34조의 간접강제 요건의 문제, 그 다음에 요건을 다 충족하면 34조의 법적 성질은 뭘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간접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는 거. 이 4단계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문제의 소재는 어차피 간접강제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34조의 법적 성질이 문제다 이렇게 쓰는 거 많은 거니까 상관없고 간접강제 요건 갈게요. 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고요. 처분청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취지했다는 재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지 않았다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된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를 낸다니까요.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되면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런 시험 문제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34조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거는 자 여기 나왔죠. 간접강제 결정의 배상금이 있어요. 지연배상금, 즉시배상금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하면 지연배상, 즉시배상이 있는데 요거는 확정 판결을 취했다는 재처분자 지연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럼 이거 지연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행지체 그죠?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이 아니다. 즉 제재라는 것은 일종의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걸 말하고 벌금이면 이제 형벌이 돼버리니까 지연에 대한 제재 이러면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왜? 만약에 제재라든가 그럼 제재금이 지연에 대한 제재금이 되면 만약에 이거 안 내면요. 이 돈 안 내면 뭐 하면 되죠 이거?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가 가능해져요. 도감매청. 그 다음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그러면요.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내면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제재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순간 봉금이 되죠. 봉금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민총의 봉금. 즉 공해진 금액, 즉 특정 금액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특정 금액을 체납 처분을 통해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뒷문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재처분의 이행이라는 재처분의 이행을 빼내려는 이행이 뭐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고 심리적 강제 수단이에요. 규범적 수단도 아니에요. 심리적 강제 수단이에요. 이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럼 수단성이 상실되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법학에서는 그럴 때 뒷부분에 사후적인 조치로 일이 넘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해요. 규범적 강제수단이 아니고 심리적 강제수단이라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심리적 강제수단이란 말이 여기서는 특이해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이면은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성이 상실돼서 그게 효력이 상실되는데 더더군다나 수단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정리하는 조항까지도 없대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규범적과 심리적은 반대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룹 사건에서 나와요. 그거 강압적인 징역이약 달성할 때 거기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사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기에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확정 판결 시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이제 이 목적이 달성되면 배상금을 근데 추심하려면 이 배상금이 봉금으로 확정돼야 돼요. 봉금. 근데 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깨할 목적이 상실된다 이거. 그러니까 심리적 강제를 깨할 목적 상실이에요. 따라서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 문제를 추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마디로 다시 또 한 번 더 정리. 간접강제는 심리적 강제 수단이 맞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법.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수단성이 살아있으니까 얼른 거의 수단이 실현하면 되죠. 제1심수소 부분이 등장합니다. 당사자인 의뢰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개선 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적인 병이 그 기간 내에 개선 명령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이행이 있잖아요. 이행이 지연 배상이면 더럽게 늦게 나와요. 돈이 어느 정도 꼴딱꼴딱 찰 때까지는 안 해요. 지연해서. 근데 즉시로 하면요. 며칠 안 있다가 나와요. 처분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접강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은 이 거부처분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부처분만 시험 문제 나요. 거부처분만이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처분은 취소 심판 규정을 따라서 가는 끝까지 재결까지 가는 이 권리구제의 테크. 이 권리구제 테크가 달라요. 서로 테크가 달라요. 서로 테크닉이 다르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 음행 심판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음행 심판 쪽으로 따라가서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 양자가 서로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 때문에 거부처분에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거부처분만 잘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 조문들이 있어요. 예컨대 행정심판의 재청구 금지. 행정심판은 일단 한번 나오면 재청구가 금지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써먹냐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냐를 판단할 때 써먹어요. 이의신청이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행정심판도 있어요. 그럼 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아니죠. 왜?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규정이 있다는 건 재청구 금지되는 행정심판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인데 그 다음에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요. 그 법률 조항이 개별법의 법률 조항이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이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 돼요. 그 행정심판법 54조인가? 하여튼 그걸로 처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볼 때 그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